일순환 선행학습하고 행정학 얘기를 좀 합시다. 오늘 자료 받으셨죠? 됐습니다. 자료는 그냥 약간 샘플입니다. 책이라는 거 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암기. 올해 지금 이제 떨어진 애들 점수를 받아봤는데 올해 행정학이 엄청나게 점수가 작은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50점 이상 놓은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결국 여러분 행정법도 요건을 외워야 되고 경제학도 모형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행정학도 암기입니다. 다시 암기.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암기하기 위해서 두 문자 암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 답안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오늘 답안. 최고 좋은 거는 이런 거죠. 그죠?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답안지를 잘 쓰면 되죠. 말 잘하고, 뭐 그런 게 수험이에요, 수험. 다시. 됐습니다. 제가 1페이지 메뉴에 뭐라고 적어놨죠? 여러분들은 학문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뭘 보는 거예요? 시험이죠, 시험. 시험. 그래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험은요, 약간의 전략, 그리고 답안이에요. 자, 다시. 내가 말 잘한다고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책 많이 봤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답안이 잘 나오면 되거든요. 뭐 가장 좋은 거는 많이 보고 답안 잘 쓰면 좋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답안을 써야 되는 거고, 전략이라는 것은 기출 문제입니다. 자, 출제 가능성 있는 걸 공부해. 다시 뭐라고요? 학문은 다 공부하는 거지만 시험은 뭐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은가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점은 강사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따라하면 되겠어요. 자, 위에 체계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부를 그리죠. 조직, 인사, 재무. 행정학 처음이신 분도 요 정도는 뭐 하셨겠죠. 우리 정부 조직은 17518입니다. 17개의 부와 15개의 처와. 네, 그죠.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공무원은 올해 발표났죠? 104만 명. 49.9%가 여성 공무원이고요. 50.1%가 남성 공무원입니다. 올해 예산이 428조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죠. 어디에 써야 될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보통 체제 모형으로 그리는데, 환경. 그래서 우리 행정을 둘러싼 환경이라 그래서 행정 환경이라고 그러고요. 행정 환경이 선거나 투표 또는 시위를 통해서 정부 운영을 뭔가를 요구하면 정책. 정책을 집행할 조직, 사람, 예산. 이것은 이제 행정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정부 활동의 산출물을 뭐라 그러죠?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 사실은 거의 없죠. 예를 들어보면 공공재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 수 있어요? 이거는 많죠. 공공 서비스, 치안, 국방, 외교 이런 것들은 재화가 아니라 뭐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용자가 사회 부분의 행위자들이니까 무슨 서비스? 사회 서비스. 행정이 제공하면 무슨 서비스? 행정 서비스. 이 세 말은 같은 말이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니까 무슨 서비스? 공공 서비스. 그죠? 사회 부분에 제공하니까 무슨 서비스? 사회 서비스. 행정이 제공하니까 행정 서비스. 그럼 자, 행정한 개념이 딱 세 개네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장 말이 좋은 게 그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의 활동이죠? 정부의 활동. 쉽죠? 다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활동. 정부의 활동을 이렇게 조인제로 나눠서 합니다. 수업.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요게 가장 체계는요, 체계적으로 답안을 쓴다. 그냥 딱 쉽게 말할게요. 목차예요, 목차. 목차. 다시. 체계는 뭐라고요? 목차입니다. 목차대로 답안을 쓰시면 되는데, 자, 수험 갑시다. 시험. 우리 여러분 한국행정학회의 등록 인원이 1000명이 넘어요. 뭐 너무 나갔고요. 우리 신림동에 서점에 가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뭐 행정법은 뭐 빨간 책, 파란 책, 공저, 박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행정학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유인봉 교수님, 뭐 오숙홍 교수님, 세행정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걸로 책의 내용이 같으면서도 다르거든요. 자, 답 말씀드릴게요. 수험은 범용성이에요, 범용성.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싹 다 공부할 겁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 D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 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한 이 체계는요,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고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학자로 주장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만든 체계를 쓰시면 여기서 어느 파나 어느 학자에서 나오더라도 어떻습니까? 최소한 80%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험생은 시험을 보는 분들은 제가 그냥 가장 안타까운 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막 강의를 하면 수업식 끝나고 나서 우리 학교에서 제가 어떤 선생님 수업 듣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안 가르치던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건 그렇게 하는데 한참 묻고 하면 불꽃 싸다고 한 대 딱 때리고 싶은데 그러면 바로 강사실에서 잘릴 테니까 그거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그 선생님의 모형이죠. 그게 그분이 시험에 안 들어가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요. 자, 수험은 한편으로 보면 뭐 좀 여러분들이 가장 안정적인 거 100점은 아니더라도 조금 커트라인이 뭐죠? 행시 60점, 60점. 우리가 100점을 맞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점? 60점. 조금 불안하니까 한 65점 정도로 목표로 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버려도 돼요. 어떤 선생님은 3번을 주장하는데 왜 선생님 안 썼냐? 그러면 그냥 그거 안 쓰고 그냥 니 좀 편하게 공부하면 안 되냐? 다시 시험은 규범적인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 외우고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는 진짜 나쁜 강사예요. 그거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학문을 할 때는 다 하고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시험은 그냥 출제되는 거 위주로 보는 거라고 사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으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요 체계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백과사전 같은 느낌으로 이런 책 한번 뭐 소설책 같은 느낌으로 유인봉 선생님이나 세행정학이나 오숙홍 선생님이나 정정일 교수님이나 이런 책 한 권씩 그냥 꽂아놓고 그냥 한 번씩 읽어보는 거지 실제로 1순환 정도 들어오면 범용성을 갖춘 체계를 봐야 됩니다.